안녕하세요, 여러분. 절대 개념의 박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연수 문제입니다. 스텝 1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A점하고 B점의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것이죠. 일단은 먼저 그림 상황을 먼저 볼게요. 이걸 그려보면 B점은 6,0이라는 점이 있고요. A점은 0,4라는 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미상으로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만 먼저 보시면 요게 딱 나와 있는 어떤 원에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직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으로는 여기 안에 원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원일 때 이제 직각이 되는 건 원주각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중심이 될 것이고 여기 두 개의 중심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은 이제 중심이 되니까 3이 되겠고 여기는 중심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y-2의 제곱은 여기 거리가 이제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가 3,2라는 점이니까 실제로 거리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루트에 6에서 3 빼서 9가 될 거고 플러스 여기 4가 되는 거니까 루트 13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13이라고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찾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점이 이게 P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 원점이지만 우리가 이동하는 점이라고 생각할게요. x, y라고 하는 점이 딱 있다면 이렇게 항상 이게 지름의 양끝이니까 이 점은 어디에 있어도 예를 들어 이 점이 요 점에 와 있어도 요 모양이 만들어져도 어차피 90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90도라는 거니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AP의 어떤 기울기하고요.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BP의 기울기. BP의 기울기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먼저 익힐 수 있는 우리 절대 개념에 나와 있는 지름의 양끝인 원의 방정식에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P의 기울기를 이제 x, y라고 생각한다면 x 빼기 0분의 그냥 한번 다 쓸까요? x 빼기 0분의 y-4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울기가 나올 거고 여기 부분을 해보면 x-6분의 y-0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x분의 y-4하고 곱하기 x-6분의 y라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정리해서 보시면 y하고 y-4가 나타나게 되고요. 마이너스 x에 x-6이 이제 1로 곱해져서 나갔는데 넘어오게 되면 이게 플러스에서 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다 정리할게요. x의 제곱하고 6x 플러스 y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y가 0이 되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x-3의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y-2의 제곱이 빼기 9 빼기 4니까 13이라고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풀어놓게 되면 바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고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쉽게 보였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인데요. 자, 2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중심이 4,-12이다라는 거죠. 이때 원의 방지름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일단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정리해보면 x-k의 제곱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y에다가는 여기 부분이니까 플러스 3k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플러스 8k의 제곱하고 3k 마이너스 5가 이제 0이다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여기 나타나 있는 게 마이너스 k 제곱 빼낼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9k 제곱을 빼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빼내 있으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2k 제곱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x-k의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3k의 제곱이 돼 있고 이게 넘어가면
2k의 제곱 되겠고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5라고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원의 방정식이 나타났는데 중심이 바로 4,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k, 마이너스 3k가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심이 됐는데 자, 이 중심에 대해서 이게 얼마냐면 4,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 k는 4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k가 4니까 여기 나타내 있는 건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6, 4, 4, 16 되겠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이건 그냥 처음부터 계산할까요? 10이라고 나타나 있고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걸 뭘 씌워야 되냐면 루트를 씌우면 바로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2에서 12 빼니까 20 되죠. 25니까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바로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 형태로 정리하시면 쉽게 이해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3번 문제인데요. 자, 3번 문제는 중심이 2분의 1 그 x-6 위에 있대요. 직선에 원에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사실 이 문제는 기초 문제니까 한번 생각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y절편은 마이너스 6이고 x절편은 12가 정도 되겠죠. 조금만 이렇게 위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x절편 12 정도 되는 곳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어딘가에 있고 이렇게 중심이 있는데 이런 중심이 있는 원이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어떤 걸 먼저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도 접하고 있고 여기도 접하고 있으니까 이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을 A라고 잡았어요. A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가 바로 중심인데 하필이면 이 직선이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6 위에 있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은 것도 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여기다 A 넣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2분의 1 A 마이너스 6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A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넘어가 나면 2분의 3에 A가 되겠고 넘어오면 6이 되니까요. 이거 뭐 2가 될 거고요. A라는 것은 4라는 값으로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보면 이게 4,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4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구하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하고 그다음에 y 플러스 4의 제곱 됐고요. 이게 이제 반지름이 4였으니까 16이다라고 쓰는 게 바로 여기에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는요. 두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O1도 있고 O2도 있는데 O2의 중심과 두 원의 그러니까 O1과 O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원의 방정식 한번 정리 먼저 해볼게요. x-3에 완전 제곱 정리하면 이게 되겠고요. 플러스 y 마이너스 여기 2니까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빼기 9 빼기 하니까 10이 이렇게 넘어가 있는 이런 게 바로 이 원의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하고 이 원의 방정식에 교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원에 얘가 이제 O1이 있으면 이게 O1이라고 하는 원이 있으면 O2라는 원이 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O2라는 원이 있는데 얘가 원하는 내용이 어떤가 하면 O2와 O1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과 또 이제 O2의 중심, 그러니까 O2의 중심이니까 여기의 중심인 거죠. 이게 3,1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 요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떤 거냐면요.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이게 공통현이니까
이 공통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O1에서 O2를 빼서 얻어지는 게 바로 이게 바로 공통현이죠. 예, 그렇죠? 원래는 이 플러스 K에 O2가 되는 거고 그때 K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일 때 공통현이 된다. 근데 이거는 조건이 뭐냐면 원과 원의 교점이 있을 때 공통현이고요. 그 원과 원의 그 교점이 없어도 구하면 직선 나오긴 합니다. 보통 군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지금은 교점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버리면 예,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인데 여기에서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6x 2y는 0이다 이걸 뺀 거죠. 자,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빼보시면 자 뺐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지워지죠. 이렇게 다 예. 그리고 여기 넘어가서 뺄까요? 자 이렇게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6x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2y 예, 마이너스 10 이렇게 0이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거 약분되죠. 그래서 3x하고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다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직선이 누구냐? 이 직선이 바로 여기 공통현에 되는 방정식이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현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3,1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공식이죠. 자, 이거 보면 여기다 쓸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3,1까지의 거리가 이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D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D. 자, 여기를 D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D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여기 3이니까 9가 돼 있고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절대값에 3 넣으니까 3 곱하기 3에서 9. 1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10분의 자 루트 10분의 여기 10에서 니까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10분의 5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10이 바로 D의 길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O2의 중심과 이 O2의 중심과 직선 간의 거리가 이제 2분의 루트 10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두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이 있고요. 두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이 있는데 이런 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점과 지나는 또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볼게요. 원점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정확히 보면 얘 중심 원점이니까 여기가 원점인데 이걸 지나는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죠. 자, 이런 원인 거죠.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원을 C1이라고 하고요. O라고 할게요. O1이라고 C라고 쓸게요. C. 그다음 C2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C1하고 플러스 C2를 갖다가 여기 뭐 한 거냐면 K배 실수배 한 걸 갖다가 쓴 걸 이거 갖다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은 두 원을 갖다 더해서 지나갈 거고요. 여기 0,0을 지나는 원이니까 여기다 0,0을 지나면 K값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0,0 지난 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와주는 값이 뭐냐면 그게 바로 K라는 거죠. 이 K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K값 넣는 걸 요거보다는 얘를 갖다 넣을게요. 그냥요. 그러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하고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요 C1이죠. C1에다가 더하기 K에 여기가 0이 될 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9다라고 쓴 게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0,0이 얘에게도 들어가고 얘한테도 들어갈 거라는 거죠. 자, 넣어볼게요. 넣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6이죠. 16 마이너스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8이 되는 이런 식하고 플러스 K에다가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자, 이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값이 이제 17에서 8을 뺐으니까
이제 9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k니까 9니까 9k가 또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넘어가서 9가 되니까 따라서 k는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k가 1을 얻었죠.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기로 했었죠. k를 넣어주기로 했으니까 k 2를 한번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 x 플러스 4의 제곱하고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실제 나오는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건 식을 정리해 봐야겠죠. 자, 정리해보면 x의 제곱하고 8x 플러스 16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인데 그냥 쓸게요. 1이고 이제 마이너스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런 식이 정의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계산만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x, y가 두 개씩 있죠. 그러니까 x의 제곱, 이 x의 제곱도 두 개가 있고요. 조금만 옮겨 쓸게요. 이 x의 제곱이 있고 이 y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8x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가 있네요. 2y가 있고 나머지 정리해 볼까요? 16 여기가 1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7이 있고요. 9가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6이네요. 그쵸? 그냥 두 개 다 지워졌네요. 다 이게 다 지워졌죠. 이게 0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2도 지워지죠. 이렇게 얘는 4로 주어지니까 x의 제곱하고 여기가 4x 그 다음에 y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거 정리해 볼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4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4분의 1 되니까 4분의 17이라는 값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뭐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게요. 그냥 4분의 17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 있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끝까지 구하라는 게 뭐냐면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이 이거니까 파이 r의 제곱이 원의 넓이인데 이게 넓이인데 지금 이 부분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17 파이를 쓰시면 얘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의 넓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는 계산이 좀 많았는데요. 정리해 보시면 두 원에 대해서 지나는 어떤 이 원의 방정식은 이런 표현, 원과 원을 실수배해서 더한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원이 있는데 어떤 0,0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인 거죠. 원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점 3개예요. 점 3개가 있으면 저 원이 정해져 있는데 점 하나만 정해지면 그 원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만들어진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을 볼게요.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직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직선이 쫙 해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고 얘가 이런 원이 있다는 거죠. 여기 중심은 얼마냐면 0,0이네요. 이 원이니까 0,0이 있는 원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 이걸 A라고 하고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볼게요.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R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 두 가지의 풀이법을 갖게 되는데 기하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살짝 기하적으로 할 때 실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렇다는 거죠.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구해보는 거예요. 이게 얘가 어떤 거냐면 여기 원래 갖고 있던 반지름의 크기가 R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하적으로는 D라는 길이가 R보다는 더 짧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짧아야 이래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거리는 딱 되지만 이 방정식의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인데 이 값은 이 절대값의 모습이 나오죠. 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x의 제곱, ax by 플러스 c는 0에서 어떤 x1, y1까지의 거리를 구한 게 d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D라는 길이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여러분들 공식에서 알다시피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절대값 있죠. 절대값에다가 AX1, B, Y1 플러스 C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 D라는 값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쓰기는 D라고 썼지만 사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값이 있다는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해서 이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D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이제 제곱하니까 루트 9하고 1이니까 10이 되겠죠. 10이 되고 0,0을 넣으니까 이거 계산 간단하네요. 마이너스 절대값 10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냐면 루트 10이라는 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있는데 무조건 루트 10이긴 한데 개념상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R보다 작으면 이런 모습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값으로 나타나 있어. R이라는 게 루트 10보다 큰 거죠. 루트 10보다 크면은 이렇게 크게 되면 이거는 R이 루트 10보다 이 길이가 루트 10일 때 그 값보다 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점의 교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값은 D를 갖다가 구할 때 이 D 갖다가 구할 때 정확하게 보면 절대값 마이너스를 써도 마이너스 루트 10을 써도 마이너스 루트 10을 써도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써도 역시 루트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있으면 R이라는 건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작아도 그래도 이게 절대값이어서 마이너스 바뀌면서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하적으로 할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걸 조금만 더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개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통해서 실근을 두 개 갖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라는 것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되니까 얘를 원의 방정식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의 제곱이 10인 R의 제곱인데 여기 들어간 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인 거죠. 자, 그러면 9x제곱이니까 9x제곱 그냥 써볼까요? 9x제곱 마이너스 60x 플러스 100 마이너스 r제곱이 이렇게 0 되고 여기 x제곱이 있는 거니까 전체로 여기는 얼마냐면 10이 되는 거죠. 10제곱 되는 거죠. 자, 이거 봤더니 이런 상태예요. 자, 이게 이제 정리된 건데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두 개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써보면 이게 반이니까 900이 되는 거죠. 30의 제곱 빼기 여기가 10 곱하기 100 빼기 r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실근이 두 개 있는 거죠. 어차피 여기 이런 숫자는 줄여버리면 되죠. 90에서 이거 이제 요거는 빼버리면 되니까 여기 빼기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r제곱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 마이너스 루트 10과 또 어떻게 되냐면 r 플러스 루트 10으로 돼 있는 게 0보다 크다 되니까 이 값은 r은 루트 10보다 크다, r은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수적으로 그냥 쉽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 기하적으로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절대값에 대한 것들이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D가 이제 R보다 작고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R보다 그러니까 이거에 되는 거죠. 마이너스 R보다 이게 돼서 이런 모습이 이제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잘 이해해 놓으시고 확인해 주면 되는데 그 범위를 구하라면 저는 좀 이렇게 대수적으로 좀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으로 하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선이 있고요. 원이 있는데 서로는 다른 두 점이 생길 때 현의 길을 구하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경우에 현의 길을 구하라고 하면 방금 전에 연립해서 판별식을 구하는 것보단 기하적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원이 있어요. 자, 원이 있는데 이게 중심이 원점이죠. 원점이 있고요. 이 녀석이 2x 플러스 10이니까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선이 쭉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가 바로 요 직선입니다. y는 2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한 점을 A점, 한 점을 B점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예. 보셨죠? 이렇게 봤을 때 이 길이가 현의 길이가 얘가 말하는 게 누구냐면 이 현의 길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구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고 있냐면 이 반지름을 알고 있어요. 6이라는 반지름을 여기로부터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쭉 잘랐을 때 이게 수직이 딱 되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 거리 D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L이라는 걸 알게 되면 AB라는 길이는 2배의 L이 되는 거죠. L 2개 있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2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가 하면 2배의 루트 딱 들어가 있는 모습에 L이라는 건 6제곱 빼기 D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6 빼기 D의 제곱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지죠? 이 D의 길이는 그쵸?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E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거에 0으로부터 거리가 0,0까지 거리가 D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D를 구해봅시다. D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에 4 있고 플러스 1 되니까 루트 5가 되겠고요. 0, 0 들어가니까 다 지워졌죠? 절대값 10됩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10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루트 5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5분의 10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바로 요게 D인 거죠. 그러니까 이 D를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딱 하면 2배의 루트에 36 빼기 이거 제곱하면 얼마죠? 20이죠. 예. 그러니까 요 제곱하면 4, 5 되니까 20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곱이 D가 제곱대 들어간 거니까 이러면 16이니까요. 2 곱하기 이거 16이니까 4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8이라고 하는 이 현의 길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런 기하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그다음에 직선 간의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하는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해결 방법이 좀 쉬워지게 되겠죠. 자, 이 문제 이해되셨죠? 네. 그럼 7번 이제 마치고 8번으로 넘어갈게요. 직선에 평행하고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 평행하다라고 이제 썼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알려줬다는 거죠. 네, 기울기를 알려줬고 그다음에 원에 접하는 접선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이 있을 때 한 원을 놓고 이게 접하는 접선이 딱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게 있고 여기 어떤 원의 중심이 이제 0,0이라고 하는 이게 반지름 r인 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원은 그냥 여기에 거리가 r이다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쓰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mx-y 플러스 n은 0이다 할 때 우리는 이거만 구하면 n만 구하면 접선의 방정이 되니까 공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에 m제곱하고 플러스 이게 1이 되고요. 절대값에 0,0이니까 절대값 n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n이라는 것은 r과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 n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y라는 것은 m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대로 똑같이 따라가면 그냥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도 알고 있죠. 기울기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곧바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2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되니까 y라는 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래서 y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보면 마이너스 2라는 거가 있고요. 마이너스 2의 x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반지름이 루트 5죠. 루트 5이고 여기 루트 속에 뭐냐면 기울기가 얼마냐면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2x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루트니까 5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건 얘도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 더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이 직선을 구해 놓고요. 그러니까 이 풀이가 결국 이런 거잖아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이라는 걸 놓고 0,0까지의 거리가 바로 루트 5이다를 이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이다라는 것과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여기도 루트 5분의 0,0 놓고 절대값 마이너스 n이고요. 그게 루트 5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이라는 거, 절대값 n이라는 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걸 갖다가 써놓은 게 바로 이 공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식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공식을 몰라도 어차피 접선과 중심까지 거리를 반지름이다라는 것만 쓰기만 하면 이걸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공식을 안 외워도 되기도 하고요. 외워서 편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편하게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인데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의 위에 점 0,3에서의 접선이 바로 K,1을 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어떤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이 접선이 딱 있다는 거예요. 얘가 안 닿네요. 자, 이렇게 다시 닿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접선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 접선에 이 점이 x1, y1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럼 여기가 그 원점이 있는데 a, b라는 중심이 있는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라고 할게요. 이런 원에 접선이 이 접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 막 움직이는 이런 점들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바로 움직이는 x, y라는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접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가 C라고 하고요. 여기가 A점이라고 할게요. A점과 P점은 90도잖아요. 그러니까 AC의 기울기하고요. 기울기하고 곱하기 AP의 기울기. 이걸 곱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직이니까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잡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x1 빼기 a분의 y1 빼기 b가 돼 있고 곱하기 x 빼기 x1 y 빼기 y1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이러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원점이라고 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거 0이고 0이니까 결과적으로 원점에서 하는 것만 딱 생각해 보면요. 그 x1, x 빼기 x1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1, y 빼기 y1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오겠죠. 그래서 x1, x와 마이너스 x1의 제곱되고요. 플러스 y1, y가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플러스를 바꿔놓고 보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이 있는 거에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딱. 그게 r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갖다가 r제곱이라고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알았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원이 있고요. 여기 중심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1이라는 거고요. 이 원의 중심이 반지름은 루트 8인데 여기 어딘가에 0,3이 있다는 거죠. 그림을 안 맞으면 아무 데나 찍을게요. 0,3에 있는 이 접선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P를 x, y라고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 기울기고요. 0에서 2 빼니까 2분의 3에서 2 빼니까 2가 되고요. 곱하기 그쵸 1이죠. 이렇게 0에서 얘 빼서 2고 얘에서 이게 1이 되는 거고 x 빼기 0하고 y 빼기 3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얘 지워지게 됐죠. 그래서 넘어오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다가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쵸? 접선 끝났습니다. 이게 접선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된 거냐면 k,1을 넣어보라는 거죠. k하고 2를 넣으시면 k라는 건 얼마가 되죠? 그쵸?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지면 접선의 방정식에 지난 점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할 때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x 빼기 a의 제곱하고요. y 빼기 b의 제곱에 0이라는 거에 x1, y1이 있는데 이거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이렇게 하시면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x 이렇게 두 개를 넣게 되죠.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가 아래 제곱인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x 빼기 a를 두 번씩 쓰는 거예요. y 빼기 b도 두 번을 쓰고요. 한 곳에다가 점을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평행이동한 거에 접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 원이 있는데 이 점이 a, b예요. 자, 여기가 이 점이 x1, y1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접선을 구할 건데 일단은 얘를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원에 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원점이니까 이 점도 뭐냐면 쭉 돼 있을 때 여기서 접선 구할 건데 얘가 움직인 만큼 얘도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0,0 하고요. 이 움직인 점이 뭐가 되냐면 x1 빼기 a가 되고 y1 빼기 b라는 접점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니까 그 x1 x 이게 두 개를 분리하는 거죠. 여기다가 x하고 또 이제 이것도 그냥 쓸게요. 이렇게 x가 되고 이렇게 y가 r제곱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접점이 x1 빼기 a가 돼 있고 y1 빼기 b가 돼 있는데 이렇게 구한 게 접선이거든요. 요 1번 접선인데 우리가 진짜 구하는 건 몇 번이에요? 예, 요 2번 접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a만큼 b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쓴 게 여기 x 빼기 a라는 거 원래 개수가 이제 상수가 곱해진 거하고 여기 된 게 x 빼기 a만큼 다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y1 빼기 b만큼 있는 걸 다시 y에서도 b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해서 r제곱을 가면 이런 이 접선의 방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공식은 이동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린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적용해 보시면 이 문제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저걸 써보면 x 플러스 2 쓰시고요. y 마이너스 1 쓰고 8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0,3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0,3이 접선이니까 얘 0 넣고요. 이거 0이죠. 이게 0. 여기다가 3 넣는 거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4하고요. 여기 2니까 2y 마이너스 2는 8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2가 넘어가니까 6이 될 건데 지워지고 얘 2고 그냥 쓸게요. 2x 더하기 2y가 이제 6이 됐는데 x 더하기 y는 3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여기다가 k하고 1 넣어서 써보면 k는 2라는 값을 얻어져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개념을 좀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점이 아닌 어떤 점으로 이동한 원의 방정식의 접선을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요런 방법 또 아까 기울기와 수직이다 이걸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선생님이 개인적인 방법은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아까 기울기가 수직이다라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게 더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테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원점에서 원의 방정식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원이 어떤 거냐면요. x-2의 제곱입니다. 플러스 y-3의 제곱이죠. 그러면 10이 있었는데 빼기 4 빼기 9 하니까 13인 거니까 넘어가면 3이라는 게 되겠죠. 예, 13이었고 10이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겠죠.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원점에서 걷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게 여기가 3이네요. 무슨 얘기냐면 접한다는 거죠. Y축이 반지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반지름에 가깝다는 거. 아니죠. 이 루트 3이니까 좀 떠 있다는 거. Y축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돼 있을 때 2,3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2,3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이제 2,3이고
여기다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반지름이 루트 3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점에서 접선을 긋으니까 원점에서 접선 하나 딱 긋고요. 이렇게 긋고 하나 긋고 하나는 또 이렇게 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이게 m1x라고 쓰고요. 요거를 y는 m2의 x라고 써보자 이거죠. 두 개의 반점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중요한 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자, 상황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3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m1과 m2가 들어있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y는 mx를 가지고 두 개의 직선 한 번에 표현하죠. 그러면 m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에서 이 직선에서 어디가 할 거냐면 여기가 2,3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루트 3이다를 이용하면 미지수가 m밖에 없으니까 m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에 얼마 되냐면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절대값 들어간 게 2m이죠. 2m 마이너스 3이 돼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루트 3이 나왔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양쪽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곱하면 그냥 곧바로 제곱한 거 계산할게요. 4m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2m 돼 있고 플러스 9가 돼 있는데 얘는 얼마냐면 제곱되니까 3되고 얘는 루트가 없어지죠. 자, 이렇게 됩니다. m제곱 플러스 1로 만들어지니까 정리해보시면 m의 제곱이 됐죠.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 m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6이 되면서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게 되네요. 야, 근데 여기에 두 개의 기울기가 들어있으니까 이거에 두 근은 m1과 m2가 두 개의 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쉽게도 얘를 이 두 개의 근을 구하려면 근에 뭉쳐서 계산이 좀 복잡한데 두 근의 또 기울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m1과 m2를 더하라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개수분의 여기 12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1분의 10이니까 요거에서 두 기울기 합은 10이다라고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롭지는 않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익히시면 좋겠고요. 스텝 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